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일링 팟캐스트 진행자 의사 이진호입니다. 기능의학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기능의학이 무엇인지 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능의학을 처음 접한 지가 한 2004년 우리 소개도 좀 하면 안 되나요? 저희 소개는 안 해주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옆에 취임새를 넣기 위해. 그러니까요. 네, 기능의학의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는 네. 예. 네, 저는 기능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근처에 살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하는 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얘기를 쉽게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기능의학이란 이것 없이는 체계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고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암의 재발이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의학은 지금까지 의학은 병리학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자르고 뭐 항암제를 쓰고 뭐 방사선을 쏘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암이 재발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수록 수술도 스트레스지, 항암제도 스트레스지, 방사선 치료도 스트레스지, 암 걸렸다는 자체도 스트레스지 하기 때문에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암의 재발을 사실은 더 잘생기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병을 없애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면역이 올라가고 그런 암을 일으키는 몸의 톡신이나 균들이 없어지게 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최적의 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춘 거, 그게 기능학이다. 그래서 암을 안 생기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혈관 질환이 안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능학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건강해지고 싶으면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을 그냥 수술해서 떼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의학 병원 가시면 되고. 네. 근데 암에 한번 걸려가지고 유방 한쪽을 뗐어. 네. 근데 반대쪽은 또 수술하기 싫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본 원인을 해결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건강해야죠. 의사 선생님들도 기능학 병을 찾아보세요. 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걸 모르면 진짜 네.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전자 검사해서 유방을 막 떼내고 난소 떼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네. 그렇죠. 그거는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암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죠. 암이 잘 생기는 환경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기능학을 통해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생긴 암도 없앨 수 있나요? 생긴 암도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네.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진행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기능학으로 하지만 좀 역부족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여러 가지 네. 요소들이 작용해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 노력, 그 다음에 나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작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네. 기능학을 적용하면 할수록 그분의 생존율이나 재발률은 생존율은 올라가고 재발률은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기존에 뭐 5년 생존율을 얘기하지만 기능학을 접목하면 할수록 좀 더 그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이것 없이는 체계적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죠. 자,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저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볼 생각조차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아파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병원은 아파야 가는군. 근데 저는 이제 대한만성피로학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만성피로가 없으면 암도 안 걸리고요. 만성피로가 없으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별로 없어요. 면역도 좋고. 근데 그 기능학 병원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할 일도 많고 앞으로 계획도 많은데 요즘 들어서 힘이 들고
지치고 막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좋게 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세포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공장을 돌리고 부족한 걸 넣어주고 필요 없는 걸 빼주고 네. 제가 정상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정상 질환. 우리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정상 질환이 많아가지고 이 건강한 마인드를 만들어주고 생각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네. 그걸 통해서 심지어 구조 치료도 기능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단지 디스크 수술 뭐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밸런스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병원에서 안 해주니까 다 뭐 필라테스 하러 가고 요가 하러 가고 뭐 많잖아요. 다 그런 게 이거 없이는 체계적으로 활력인 검신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없이는 저는 저의 건강을 어떻게 위탁할 곳이 없어요. 위탁할 곳이 없고 사실은 아마 지금쯤 골골돼서 이제 저생상 사람이 되실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일찍부터 기능학을 알게 돼서 저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 보완해가지고 발현되지 않게 유전자가 하게 살고 있죠. 유전적인 것도 케어가 가능한 가능하죠. 건가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다 발병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그 부분을 케어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다음. 이것은 숙취를 최소화하고 술을 즐길 수 있는 치료 학문이다. 재밌다. 기능학을 알면 술이 술 먹은 다음 날이 엄청 술 먹을 땐 좋은데 다음 날이 막 어깨가 아프고 근육이 결리고 막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기능학을 하면 간에 해독하는 대사를 잘하기 때문에 네. 이걸 잘하게 되면 술 먹어도 그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막 술이 막 2배가 세지고. 진짜? 유현 씨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치료를 받은 지 한 반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제일 많이 크게 느끼는 게 술이 세졌어요. 엄청 그것도. 그래가지고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숙취도 없고 먹어도 힘들지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너무 잘해드리면 술을 더 많이 먹게 네, 환자분들이 맞아요. 술을 2배로 드셔. 네. 진짜. 그거를 치료하기 전에 힘들었어요. 얘기를 미리 해드리죠. 이거를 잘못 오용하게 되면 술을 2배로 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먹되 일단은 다음 날이 안 힘든 걸로. 안 힘들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하죠. 네. 이게 기능학이에요. 네. 자, 이것 없이는 산업화의 부산물인 환경 독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우리 몸에 환경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검사해서 환경 독소가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저의 전 재산을 줄 수도 있어요. 오 마이 갓. 해볼까요? 아니 제가 이건 많이 해봤어. 다 나와요 모두? 다 나와요 다. 그게 이제 환경 독소를 전체 다 검사하는 건 되게 다양한 패널을 보는데 네. 뭐 중금속, 뭐 플라스틱, 뭐 농약 성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독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빼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저기 뭐 남태평양으로 갈 거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는 저 멀리서도 검사된다 그랬어요. 제가 봤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북극인지 어디 북극에서도 북극곰한테도 북극곰에도 있어요. 정말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밖에 없어요. 뉴질랜드는 없을까요, 거기는 원장님? 북극이나 거긴 있을 것 그래도 같은데요? 거긴 아바타도 있고 좀 덜하겠네요. 좀 덜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남극은 좀 덜할 것 같은데 북극에 있는 곰도 환경 독소가 발견된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거네요. 해독을 모르기 때문에 네. 애들이 성조숙증이 많아지고 여성들의 유방암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혹이 많아지고 남성들의 그 전립선 병이 그것도 그런 거예요? 60대에서 막 40대, 30대까지 내려오는 것도 그게 환경 독소 때문에 전립선 그렇죠. 그 불임도 많아지고 아하. 큰 원인 중에 불임. 하나예요. 환경 네. 독소가. 자, 다음. 일반적인 안과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눈 건조, 눈 피로 환자의 증상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 이게 기능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보이는 거, 머리카락 얇아지는 거, 피부 건조한 거, 눈 피곤한 거, 눈 건조한 거, 이거는 몸 안의 질환일까요?
껍데기 질환일까요?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질환? 보통은 껍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껍데기 생각해서 네. 껍데기라고 생각하죠. 똑똑하신 지혜. 껍데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몸 안을 치료해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치료가 돼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너 뷰티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너 뷰티 그래서 예전에 강의도 한번 했었어요. 이너 뷰티 강의요? 네. 이너들이 오는 학회가 아니고 이너 안쪽의 뷰티 내면에서 뷰티를 일으킨다. 속부터 깨끗하게. 그래서 네. 이너 아름답게. 뷰티.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는 콜라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몸 안이 좋아지면 겉이 좋아진다. 그래서 보습제를 안 써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이게 기능학의 한 단면이고 기능학이란 가장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것. 이게 기능학이에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네요.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체중 감소 정말 좋은데 완전. 그러니까요. 자, 왜냐면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요요가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굶어서 빼면 요요가 오잖아요. 그러면 렙틴이 완전 바닥에 돼가지고 네. 체중이 더 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렙틴 G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식단도 해주고 렙틴이 너무 낮거나 잠시 렙틴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렙틴이라는 거는 그 체중 조절이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너무 낮으면 계속 배가 고파요. 저 맨날 배고파갖고 사람들은 딴 사람 다 숫자로 넣는데 저 끝까지 계속 먹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렙틴이 너무 높아서 저항성이 있어도 네. 계속 배가 고파요. 아하. 인슐린 저항성처럼. 네,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려고 그러면 한 4가지 정도 보면 돼요.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밥빵, 면떡, 설탕, 단 과일 줄이는 거. 인슐린을 낮춰야지 그 뭐 어떤 체중의 셋 포인트가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 이거는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해독이죠. 아까 이제 환경 독소 얘기했는데 그런 독소를 빼줘야지 돌아가고 공장이.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낮춰줘야 돼요. 기능학에는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스트레스를 낮추면 이 스트레스 찌면 인슐린 저항성도 오고 체중도 찌고 염증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살을 빼려 그러면 기능학의 힘을 좀 빌리면 합리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 막 이상한 단식원이나 뭐 억지로 굶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시거든요.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저희 그 렙틴 GX에서 네. 가장 합리적으로 살 뺄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네. 지금 뭐 아주 지금 우리들이 숙제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걸 다 써보면 물론 이게 이외에도 많지만 자, 기능학은 암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도 있고 암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뇌경색, 치매,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 예방하고 혈관 질환이 협심증이 생겼는데 재발을 스텐트를 한번 박은 사람이 방지할 수 있고 아토피나 자가 면역의 완화 또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고 평생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비만과 대사증후군, 당뇨를 약을 안 쓰고 약을 점점 줄이고 해결할 수가 있고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으며 산업화 사회의 부산물인 독소를 해결하고 안티에이징, 항노화까지 하고 에세트라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능학이에요. 와, 정말 근데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아, 기능학은 잘 될 거야. 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안 필요한 분이 없어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음. 아직 몰라서 그렇지. 네.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건 앞으로 많이 퍼질 거고 잘 될 거야. 왜냐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네. 나만 해도 지금 기능학이 없으면 내가 건강을 어떻게 위탁할 곳이 없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냥 큰 병원 가서 검진을 싹 다 하지만 뭘 하면 건강해지고 뭘 하면 예방해지는지는 잘 안 나와요. 보통 그냥 뭐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약 드세요. 맞아요. 뭐 지방간이 있으니까 뭐 약 드세요. 뭐 혈압이 경계니까 와서 한번 더 이거 언제 약 먹을지 한번 체크해 보자. 언제 혹이 커질지 보자. 그때 언제 커지면 암이 되는지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의 뉘앙스. 그러네. 그게 현대 의학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의학이 기능학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이게 팬타스틱한 거죠. 네. 팬타스틱. 팬타스틱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국의 기능학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게 복잡하죠. 네. 뭐 어시뮬레이션, 디펜스 앤 리페어, 뭐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코어, 세븐 코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소화, 흡수,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뭐 구조, 그다음에 에너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펑션,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엔도크라인 그 내분비, 그다음에 해독, 그다음에 뭐 림파틱 시스템,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거에 딱 나누거든요. 근데 좀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세븐 코어 임밸런스인데, 그러니까 병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임밸런스 된 거를 정상화시키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불균형.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더 줄이면 확 줄이면 이제 세 가지를 줄 수 있죠. 스트럭처와 멘탈과 바이오케미칼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 펜타힐에서는 네. 바이오케미칼을 세 개로 나눴어요. 네. 펜타 할 때 P 포이즌 리무벌, 네. 그다음에 E는 에너지 네. 프로덕션, 네. 그다음에 A가 엘리멘터리 위장관 건강. 이 세 가지는 바이오케미칼이고 나머지는 이모션, 스트럭처. 그럼 5개를 줄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핵심적인 여기서 잠시 여기 이모션 스트럭처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멘탈 이모셔널은 감정과 마인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스트럭처는 구조에 대한 거. 구조. 네. 뭐 뼈나 척추 뭐 이런 거를 말하나요? 그렇죠. 뭐 카이로프랙틱도 얘기하고 우리가 뭐 요가 하는 것도 이런 거 자세 이런 거죠. 스트럭처가 바르지 않으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 구조 치료를 잘하니까 눈 피로가 사라져버리고 코골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입안이 헝 것도 없어져버리고 그다음에 허리의 구조를 좋게 치료했더니 생리통이 많이 완화되고 다리 붓는 게 많이 완화되고 그게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몸의 중심축에서 신경과 혈류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럭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한 거는 그 뭐지 도수치료나 이런 걸로 하나요? 그쪽에서 어떻게 하나요? 뭐 도수도 들어가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숙제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숙제를 많이 내드립니다. 숙제를. 그래서 평상시의 자세 이런 게 중요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걸. 가르쳐 드리죠. 오케이. 그리고 막 점수를 매겨요. 당신의 구조 점수는 만점이 몇 점인데 몇 점 막 이렇게. 그렇구나. 그럼 제가 골반이 틀어졌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 틀어졌는지를 일단 그러니까 근데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골반 맞추고 그럼 괜찮아. 집에 가면 또 돌아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이걸 해가지고 제대로 찾아서 교정을 하면은 다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숙제를 잘 하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2-3달 보는데 한 달만 해도 이게 사진이 변해 엑스레이가. 우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뭐 남성들은 뭐 정력이나 임포텐스 이런 것들도 사실 허리랑 연관이 있고. 그 구조가 혹시 잘못됐을 때도 그 연관 있죠. 신경이 눌리니까. 여성분들은 그렇구나. 뭐 발이 붓고 뭐 발목이 붓고. 저 여기 발바닥에 여기 굳은 살이 있어요. 이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것도 구조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있죠. 관계 있죠. 그쪽을 이제 막 레이저를 지쳐서 빼내는데 또 생겨. 그러면 이제 원인을 갖다 찾아 들어가야 되죠. 기능학을 시험에 비유하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의 컨벤셔널 메디슨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과 진료를 하니까 감기 있을 땐 감기약, 혈압 있을 땐 혈압약, 당뇨 있을 땐 당뇨약, 콜레스테롤 높으면 콜레스테롤약.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진료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시험 볼 때 그 답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방법이라 그러면 기능학은 공부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공부의 원리를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해를. 염증은 뭐 장이 안 좋고 오메가 3, 6 밸런스가 안 좋고 마인드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톡신이 있어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염증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일단 진통제는 답 알려주는 거고 답 안 알려주고도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염증을 일으킨 요인들을 교정하는 걸 알려주는 게 기능학이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 또 비유를 하면 기능학과 투자를 알려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무슨
종목 하나 알려줘.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좋은 거 하나 알려줘. 막 그런 거. 그거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하지. 그러니까 그거랑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회사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걸 잠재력을 알고 성장 값어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아는 게 기능학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죠. 비유 정말 잘하시네요, 완전. 아니, 그러니까, 비유의 신. 그러게요. 아니 그 맞아요. 그래서 남한테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고기를 잡아서 줄 거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거냐. 그래서 기능학은 사실 그 적용이 끝도 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종목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 네. 딱 보면 이 회사는 믿고 투자해도 되겠구나. 성장성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딱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능학을 봤을 때 이 원리를 이해하니까 자꾸 답을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네네네. 저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 주세요. 저 혈압 높으니까 혈압약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환자분들이랑은 이게 평생 혈압약 먹고 살아야 이분은 진짜 이러다가 쪽박 차시겠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는 거죠. 졸업하는 졸업을 하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기능학은 진료실에서 가끔씩 졸업식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 게 없어. 멋지다. 우리 펜타일의 5개 코어 밸런스를 다 맞추면 이 사람이 웬만큼 다 했어. 네. 스스로 식이 조절도 하지, 뉴트리션 밸런스도 됐지, 해독하는 방법도 알고 해독도 많이 됐지. 처음에 왔던 증상들이 보통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메인 심텀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뭐해? 우리가 혈압약 평생 드셔야 돼요. 뭐 콜레스테롤약 평생 드셔야 돼요. 당뇨약 평생 드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알러지약 평생 드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약을 갖다가 점점 줄여나가거든요. 그 환자들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쉽지만 그냥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냥 지나가다 놀러 오세요. 아니면 너무 살다가 힘들면 한번 들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졸업이 되는 병원이에요. 한 번 가면 계속 환자 되는 게 아니라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한 분이 막 입소문을 정말 많이 내주더라고요. 너무 돈 많이 받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막 여기 너무 좋다고 막 가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해보면 서로 알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게 물론 뭐 의학이랑 끝이 없지만 일단은 당면한 문제에서 해결이 되면 일단 졸업이 되는 거죠. 네. 그 성공의 4법칙이 있어요. 이게 케빈 트루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2, 3, 4번은 제가 안 썼고요. 네. 1번이 Who do you listen to예요. 당신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이게 성공의 1법칙이거든요. 네. 자,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 올렸냐면 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하는 거죠. 뉴스를 볼 것이냐, 홈쇼핑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뭐 다단계 회사 판매원 얘기를 들을 것이냐, 누구 얘기를 들을 것이냐. 사실 이게 누구의 얘기를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듣고 뭐 4차 인치를 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사기도 하고 물론 좋은 걸 살 수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좋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이드를 받는 게 사실 가장 쉽게 성공한 방법이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내려면 중국집 오픈하는 법에 대한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지금 중국집을 한 5개 정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Who do you listen to? 현재 그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해주는 사람이 행복하냐, 얘기해주는 사람이 건강하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건강하게 만들었냐, 그 얘기가 어떤 그 많은 경험과 그 연륜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잠깐의 어떤 책에서 볼 수 있는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지식에 불과하냐.
옆집 아줌마도 할 수 있는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돼요. 네. Who do you listen to? 네. 잊지 마세요. 네. 저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서 항상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기업의 존재 목적이 있고 기능학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일단 기업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이윤 추구냐 가치 창조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많죠. 이윤 추구가 많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경영이 네. 목적이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은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막 노폐물도 막 바다에 버리고 뭐 사람들이 먹으면 뭐 정말 막 기형아 날 수 있는 뭐 그런 걸 음식에 넣고 네. 막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걸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고 그 기업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뭐 애플 같은 데는 나름대로 어떤 그 회사만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이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의학도 그 똑같아요. 의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값어치를 주는 거잖아요. 기능의학이. 근데 이제 기능의학이 그걸 통해서 막 어떤 사람들을 뭐 현혹시키고 뭔가 막 되게 비싼 검사를 시키고 뭔가 무슨 막 먹어야 될 걸 막 영양제를 많이 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학의 존재 목적은 모르겠어요. 그거를 기업도 여러 가지 기업이 있고 기업 중에서는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도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기능학 하는 병원도 많고 선생님도 많지만 병원들마다 틀릴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치료를 접근하는 어떤 뭐 생각도 틀릴 수 있지만 네. 뭐가 느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네. 이끌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때는 그래서 환자가 좀 부담이 돼도 검사를 해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A형에다가 트리플 A형 같은 환자분들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천천히 끌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가 뭔지를 짚어줘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이 해독이 중요한지 구조 문제가 중요한지 멘탈이 중요한지 위장관이 중요한지 그 사람의 핵심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학은 그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그런 가치를 창조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이윤 추구로 이게 오도되는 게 사실 많이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거는 다 선생님마다 틀린 거지 그거는 다 똑같지 않다.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하고 싶었고요. 기능학 의사를 요즘에 선생님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대한만성피로학회에서 우리 10기까지 지금 선생님들이 나왔는데 240명이 졸업하셨거든요. 네. 240명. 네. 많은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네. 대한만성피로학회가 이름 자체가 기능학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기능학 학회인지 모르세요. 근데 거의 초창기서부터 우리나라 기능학을 이끌어온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동환 원장님과 저랑 이제 거의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이끌어 왔는데 네. 일단은 기능학 의사 고른 분 간단해요. 그 의사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야 돼요. 네, 원장님 진짜 그래요. 에너지 너무 좋고. 의사가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는 Who do you listen to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말뿐인 학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기능학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네. 식이요법, 뭐 건강한 운동, 뭐 건강한 마음,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막 가공식품 먹고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운동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기능학을 한다는 거는 네. 그리고 막 가니까 막 뭐 미간에 막 골이 막 있고 막 온갖 스트레스에 막 찌든 얼굴이다. 이거는 기능학 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능학을 흉내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다음에 환자의 형편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힘 있고 막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막 잘 대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막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윗사람한테는 상관한테는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는 굉장히
막 무섭고 네. 사실 거꾸로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윗사람 할 때도 당당해야 되고 정말 그 많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진짜 보호 1종, 2종 환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기능학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능학은 진짜 돈이 안 들려면 정말 한없이 돈이 안 들어요. 설명해드리고 식단 조절해드리고 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만 해도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환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그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모든 거를 검사를 해놓고 이제 평행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뭐 마그네슘도 필요하시고요, 뭐 비타민 K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해독도 필요하시고요, 뭐 유산균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해봤더니 먹을 게 영양제가 12개가 됐어. 이걸 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손목이 원래 좀 아파. 류마티스가 있어.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손목 아프지 않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야?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이허브에서 주문해서 시켜 먹은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2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핵심 되는 거 한 2가지.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 한 70%를 차지한다. 60, 70. 그거부터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그럼 자잘한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 오류가 기능학 병원을 뺑뺑 도는 분들 보면 네. 우선순위를 몰라요. 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라이오리티를 몰라요. 네. 그걸 모르니까 또 프라이오리티를 아예 얘기를 못 듣고 막 그러니까 국영수 공부 안 하고 사회, 자연, 가정 뭐 이것만 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파워풀하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 문제가 산만해. 암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뭐 전신 자가면역일 수도 있고 뭐 전신 아토피일 수도 있고 막 문제가 커요. 근데 많은 환자들을 거기서 그게 이제 망망대해라고 따지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그 뭐 사막이면 오아시스, 망망대해면 섬으로 인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일로 끄집어내면 탈출될 수 있겠다. 해방이다. 이걸 아는데 이거를 예측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네. 수많은 사람들은 셔틀이 돼야 돼요. 아하. 건강 셔틀. 네. 근데 임상 경험이 많으면 그런 선생님들은 조금 얘기할 때 편안하고 느긋해요. 네. 괜찮고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요번엔 요거만 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좋아질 거라고 자꾸 신뢰를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줘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갔다 와 본 적이 없으면 본인이 신뢰를 줄 수가 없고 믿음을 줄 수가 없고 본인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능학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해피정 씨가 자궁에 뭔가 혹이 있었다. 그럼 그 혹을 갖다가 한 100사람, 한 1000사람의 혹을 갖다가 없애는 사람. 네. 이렇게 하면 혹이 없어진다는 걸 갖다가 책에서 보고 네. 다른 사람의 그 후기를 보고 와서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랑은 완전 네.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능학은 좀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형외과 수술이나 안과 수술이랑 달라서 어떤 그 의사 자체 마인드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다음에 경험이 사실 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네. 그리고 사람이 일단 좀 착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을 진짜 진정으로 좋아지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네. 안 그러면 그렇죠. 이윤으로 나가겠죠. 이윤축으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그렇죠. 밸런스가. 그래서 이제 기능학 의사를 고르는 법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그 팟캐스트에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많은 기능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는 심리 얘기도 나오고 그 우리 댓글 게시판에 자기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 영양소나 건강 고민이나 마음의 고민이나 뭐 다 올려주시면 네. 제가 이제 그거를 네. 사례들을 가지고 다 그 자료로 방송을 만드니까 네. 많이 참여 바라시고요. 네. 지금 우리 외부에서도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런 렙틴 GX도 이제 1기 후에 이제 2기도 또 바로 모집할 거니까 그런 거 잘 참여해 주시면 네. 정말 그 책 속의 건강이 아닌 네. 정말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정말 활동하고 행동하가 변화되는 그런 그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막 건강이 영어로 평생 활력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lifelong vitality? 예, 맞습니다. 그것을 lifelong vitality를 우리가 한번 함께 이뤄보죠. 네. 예. 유튜브에도 있죠. 예,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펜타 힐링이라고 치면 되고요. 왜냐면 팟빵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팟빵이 뭐야? 무슨 뭐 빵이 붕어빵 친구야? 그래가지고 팟빵이 인터넷 라디오 같은 거예요. 방송국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조금 그래도 60, 70, 80 되신 분들도 유튜브는 다 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튜브가 세계 1위 검색 1위인가 2위에 검색해 주니까 구글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펜타 힐링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펜타 힐링은 페이스북도 있고 사연 신청하는 주소도 있고요. 네.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 사이트에 가면은 요오드 항암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뭐 항균 효과가 있는 요오드에 대한 모든 전 세계 모든 유사 논문을 모아놨고요. 네.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는 뭐 개인적인 질문을 막 해도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예. 대한만성피로학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에 피로제로 제가 피로제로.com 피로제로.com 제가 만든 너무 재밌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 대한만성피로학회 사이트에 가면 전국에 그 만성피로학회 출신 선생님들이 기능학 하는 병원들이 주소가 전국에 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유튜브에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팟캐스트에서도 댓글 구독하기 하트 날려주시고 그다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해드려야죠. 그걸 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서로 기능학은 절대 심각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건강에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은 기능학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